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한 선택 중에서 정말 당신이 원해서 한 선택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당신의 의지입니까?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부모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가 원하는 태도로 일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배우자가 바라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유 모를 피로가 몰려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 전체의 문제입니다. 30대, 40대, 50대를 관통하는 공통된 고통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사회는 이것을 성숙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인정은 받는데 존중받는 느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위해 사는 것은 가장 값싼 보상에 자기 인생을 파는 행위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기대에 부응하는 것, 실망시키지 않는 것. 그는 이 모든 것이 인생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산다면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남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진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가르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은 자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열정입니다. 불합리해도 참는 것이 조직 생활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습니다. 자네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자네는 참 성실하네. 그 말이 당신에게는 보상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당신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것이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고 성실했으며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야.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참고 견디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야. 당신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는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 그것은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자기 파괴라고 단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은 가장 값싼 보상에 인생을 파는 행위다. 당신이 받는 칭찬, 인정, 박수, 그것들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순간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당신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허상을 살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 기준이 타인의 만족에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남의 평가 속에 갇혀 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노예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줄은 타인의 기대입니다. 당신은 그 줄이 당기는 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삶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당신은 무대 위에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당신은 그 박수를 받으며 만족합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면 당신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인정은 받았지만 당신 자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비참한 형태의 가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잃은 것이 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고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출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조금씩 지웁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공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의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은 서점에 쌓여만 있었습니다. 출판사는 그에게 더 이상 책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헤겔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있으며 역사는 진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희망을 원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노예이며 만족은 순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외면당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헤겔의 희망을 들을 것인지 자신의 진실을 들을 것인지. 학생들은 헤겔을 선택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동료 철학자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대화를 나눈 상대는 그의 푸들 한 마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철학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지켰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외면당해도 그는 자기 방식대로 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미움받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고독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세상의 박수는 받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과는 화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외면해온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희생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10년을 참았다고 해서, 20년을 희생했다고 해서 세상이 당신에게 그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빚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만족시켜도 그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질 뿐입니다. 당신이 처음 그렇게 해줬을 때는 감사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부터는 기대합니다. 10번째가 되면 그것은 당신의 의무가 됩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고 익숙해집니다. 당신이 더 많이 해줄수록 그들은 더 많이 기대합니다. 기대는 고정된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이 충족시키면 그 기준은 올라갑니다. 당신은 끝없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없습니다. 당신이 100을 주면 그들은 120을 기대합니다. 더 잔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들은 상처받습니다. 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래? 갑자기 변했네. 당신이 지쳐서 한 발 물러서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이 냉정해졌다고 느낍니다. 기대에 맞춰 살수록 기대는 늘어납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적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들어옵니다. 당신이 한계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에게 한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희생한 것은 사실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의 실망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전자는 관계이지만 후자는 거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주고 안전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은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당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싫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거절하면 버려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기대를 저버리면 미움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신 생각을 말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거부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수만 년 전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 유전자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습니다. 맞춥니다. 웃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거절하면 관계가 위험해진다. 관계가 위험해지면 나는 혼자가 된다. 혼자가 되면 나는 위험하다. 이 계산은 0.1초 만에 일어납니다. 의식하기도 전에 당신의 몸은 이미 반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우는 대가로 소속감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참으면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안전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당신이 연기한 모습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그들은 그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외롭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지만 진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해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 거절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떠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실망할 것이다. 내가 싫다고 말하면 그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화를 내면 그들이 나를 미성숙하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숨습니다. 진짜 당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당신은 더 깊이 갇힙니다. 이제는 진짜 당신을 보여주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숨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안에서 잠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심을 밖이 아니라 안에 두는 것입니다. 타인의 만족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삶을 대비시켰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만족을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첫 번째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만족했을까? 내가 잘했을까? 실망시키지 않았을까? 당신의 평가는 타인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은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은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자기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삶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남의 기대를 쫓아가지만 결국 당신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기준을 세우면 일부 사람은 떠납니다.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되찾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역할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고통을 피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거절했을 때 오는 불편함, 기대를 저버렸을 때 느끼는 죄책감, 실망시켰을 때 오는 미안함. 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선택은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그 고통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당신은 고통이 무서워서 남의 인생을 삽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선택이 자유입니다. 누군가 실망할 것을 알면서도 거절할 수 있을 때, 누군가 화낼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누군가 떠날 것을 알면서도 자기 경계를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삶을 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승인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타인의 승인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승인은 평생입니다. 당신은 매일 밤 자신과 마주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당신은 자신을 봅니다. 그때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타인에서 자신으로.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한 발 물러났을 때 삶은 달라집니다. 관계는 줄어들지만 깊어집니다. 당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떠납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며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가 됩니다. 당신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당신이 거절해도 이해하는 사람.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역할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이들과의 관계는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사라지지만 그것은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주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역할을 그만뒀을 때 떠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필요로 했던 사람입니다.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분을 살피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표정을 읽지 않습니다. 누군가 불편해 보일 때 그것이 내 탓인지 자동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눈치 보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자신을 돌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느낄 시간을 갖습니다. 피곤함이 줄어드는 건 일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가짜 역할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바뀝니다. 남의 인정으로 만든 자존감은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매번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그들이 만족하나?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자기 기준으로 선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 기준대로 살았다. 나는 오늘 나답게 행동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상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은 오늘 누구를 연기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근할 때 당신은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으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여전히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밤에 잠들 때 당신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거울을 볼 때 당신은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당신은 자기 인생을 되찾습니다. 거창한 결단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내일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필요도 없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선택 하나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부탁할 때 한 번만 거절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요.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당신은 떨릴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상대가 화낼까봐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아, 그래요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그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의견을 물어볼 때 당신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생각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 문장 하나가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침묵도 괜찮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 굳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말할 때 당신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당신은 모든 말에 반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을 긋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당신의 경계를 만듭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퇴근 시간에 추가 업무 요청이 들어올 때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내일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주말에 오라고 하실 때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서 다음 주에 뵐게요. 친구가 고민 상담을 요청할 때 지금은 내 얘기 들어줄 여력이 없어서 다음에 들어줄게. 이 문장들이 이기적으로 들립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남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음 선택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선택 하나, 오늘 당신이 마주할 상황 하나, 그 순간에 당신은 선택합니다. 누구의 기대를 선택할 것인지, 당신 자신의 기준을 선택할 것인지,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상대가 실망했을까? 이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색함을 견디십시오. 죄책감을 감수하십시오. 한 번, 두 번, 10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는 당신이 두려워했던 것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관계는 당신의 거절을 견딥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시작은 작은 선택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쌓이면 1년 후 당신의 삶은 달라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하지만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좋은 자식, 성실한 직원, 배려심 많은 사람. 당신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되찾을 것인지.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실망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외로울 것입니다. 그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도 진짜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도 진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그 감정도 진짜입니다. 당신은 이미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 고통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은 누구로 깨어납니까?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누구를 봅니까? 밤에 잠들 때 당신은 누구의 하루를 마무리합니까? 오늘 당신이 한 선택은 정말 당신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였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저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질문을 남길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자기 자신과는 화해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박수를 받지 못했지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선택을 할 때 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선택인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